반년 만에 돌아온 25년도 상반기 웹소설 티어표. 늘 이야기하고 시작하지만 티어의 기준은 100% 제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많이 상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니까 긴 얘기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시한부 천재가 살아남는 법. 작년 말에 완결이 난 작품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무협 안 보던 시절부터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무협 안 보던 시절에 찍먹해봤다가 하차하고, 그리고 이제 무협 입문 좀 한 뒤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래서 완결까지 봤는데 일단 초반 한 100화? 150화? 요 정도까지 보면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워낙 명작이다,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추천을 워낙 좀 세게 받아서 그런지, 아니 주인공 강한 뽕맛도 있고 주인공 재능충인 뽕맛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소설의 진가는 뒤로 갈수록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0화, 300화, 400화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북방 에피소드도 나오고 그러면서 스토리가 점점 치밀해지고 탄탄해지면서 주인공이 재능충이긴 하지만 마냥 주인공이 잘 나가는 스토리는 또 아니고, 위기도 있고 위기를 극복할 때 원 패턴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어떨 때는 주인공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스토리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되게 풍부하고 또 개연성도 좋고 그러면서 등장인물의 지능도 좋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다만 무협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 소설은 저는 완결까지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 소설 S티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만한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A+도 조금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완결까지 본 입장에서 이 정도면 S티어 딱히 아깝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나 보스몹 아니라니까 전형적인 착각물이죠. 착각 개그물로 주인공이 어쩌다 보니까 겁나 강한 보스몹으로 착각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건데, 그냥 무난한 착각물로 볼만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개연성 이상한 부분도 없고, 사실 착각물의 가장 큰 문제가 억지로 착각을 만들어내려다가 등장인물들 지능이 떨어진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심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엄청 강한 몬스터로 오해받는 작품들은 나중에 가면은 주인공이 진짜로 강해져가지고 착각물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소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주인공이 뭔가 제한적인 먼치킨 요소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냥 무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착각물 치고는 되게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체들에게서 살아남기. 굉장히 특이한 주인공 성격을 가진 소설이죠. 이게 한 3화? 2화? 요 정도만 읽어봐도 딱 이제 감이 오실 텐데 무슨 뜻인지. 주인공 성격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사페나 나쁜 주인공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무슨 정신병이다 말하기 힘든 엄청난 캐릭터성을 가진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개체들 SCP류죠. 코즈믹 호러적 존재들이 있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또 얘가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또 살아남는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얘의 성격은 내가 죽더라도 끝까지 노력했다면은 나는 죽어도 오케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못 살아남고 죽으면 화나지만 절대로 못 살아남는 상황. 이건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죽었다면은 이 주인공은 만족하면서 죽는 친구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성을 바탕으로 괴이물의 코즈믹 호러물을 섞은 작품인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주인공 캐릭터성만 취향에 맞으면은 무난하게 봐올만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기억을 해서 캐릭터성만 워낙 확실했던 거지, 일단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이 소설 스토리가 그렇게까지 기억에 남진 않아가지고 일단은 느낌상으로는 B+ 쪽이 맞았던 것 같아요. 뭔가 좀 확실하게 특출나다 요런 느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캐릭터성을 워낙 잘 잡았다 느낌이었지. 그래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드본 블러드. 제가 완결 리뷰했던 거죠. 이거는 얘기할 것도 없죠. 예전에도 S였나? 제가 첫 번째 리뷰 때도 S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고민할 거 없이 S티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지략 싸움, 굉장히 똑똑한 등장인물들의, 거기다가 주인공 캐릭터성도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점차 성장하는 주인공만 성장하는 게 아닌 등장인물들도 점차 변해가고, 세계관은 이게 RF 온라인이란 지금은 게임이 나왔는데 그 게임은 이제 평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게임의 세계관을 가지고 온 건데, 사실 게임 전혀 몰라도 보는데 지장 없고요. 이런 류의 소설을 싫어하는 게 아니면은 무조건 봐볼 만한, 저는 S티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괴담기행록. 요게 제가 티어표 만들면서 이게 뭔 소설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괴담물인데 무력으로 괴담을 해결할 수 없는 공포의 비중이 높은 괴담물이었어요. 보통 괴담물이나 이런 몬스터들에게서 살아남는 그런 장르들이 핵심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괴담을 상대로 맞서 싸울 수 있냐 없냐 이런 게 또 중요한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컸죠. 보통 괴담물 같은 경우에는 리세마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괴담물의 레전드인 괴담 동아리도 그렇고 노베피아의 괴담 호텔 탈출기도 그렇고 대부분의 괴담물들은 보통 리세마라가 됩니다. 죽어도 다시
다시 재도전할 기회가 생기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가 없고 주인공이 목숨이 딱 하나여가지고 좀 더 공포 요소가 잘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이 호불호 갈릴 만한 요소가 주인공이 좀 억가를 당하는 게 심하긴 합니다. 주인공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억가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억가를 당하는 게 좀 초반에 심하고, 그리고 주인공이 목숨이 하나인데 멘탈이 약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호불호가 갈릴만 한데, 그래도 뭐 이런 공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볼만한 소설이었던 것 같네요. 이 소설은 B티어로 들어가겠습니다. 괜찮다곤 해도 중간중간 개연성이 좀 아쉬운 파트도 있긴 했었고, 그래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마 아포칼립스. 무협에다가 아포칼립스를 섞어가지고 세계관에 비틀어서 아포칼립스 세상에서 마지막 무당파 제자인 주인공이 살아가는 이야기죠. 사실 초반 스토리만 보면은 이게 주인공이 뭔가 확신을 가지고 무협 세상에서 협객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보다 보니까 협객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공도 좀 아포칼립스에 걸맞게 돌아 있어가지고 세계관은 되게 어두운데 막상 스토리는 또 그렇게 어둡지 않은, 주인공의 철학이나 목적 이런 게 나중에 밝혀지는데, 정확히는 나중에 확립이 되죠. 주인공이 처음에는 목표가 없이 살다가 확실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취향에 맞으면 되게 재밌게 볼만합니다. 주인공이 초중반부에는 아무래도 확고한 자신만의 정의라던가 이런 게 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독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그런 행동을 할 때도 많아가지고 확실히 호불호는 갈릴만한데, 그래도 취향에만 맞으면 재밌게 볼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턴제이 마법사 완결 리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악당들이 똑똑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주인공하고 악당들하고 이게 서로 지략 대결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한 수씩 주고받는 게,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서 스토리가 200화 정도로 그렇게 길진 않은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마인드의 중세 현대인. 이 소설도 굉장히 재밌게 본 소설이죠. 이 중세 판타지 세계지만 역사적인 고증도 챙기면서 이 소설도 지략 대결이 좋죠. 지략 대결이 이번에는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는 중세 판타지보다는 중세물 느낌이 강한데 뒤로 갈수록 좀 판타지적 요소들이 많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 소설은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주인공의 마인드가 되게 특이한 소설인데, 사실 게임마인드라 그러면은 좀 약간 정신 연령이 낮아 보이는데 읽어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게임 마인드로 행동하지만 사실 그 게임 마인드로 행동하는 데에는 엄청난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꼭 주인공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마냥 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근데 또 주인공의 행동을 긍정할 수도 있죠. 주인공의 행동이 옳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또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죠. 이런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볼만합니다. 은근히 좀 어두운 스토리도 많은데 개그 요소가 있을 때는 또 가볍게 진행되기도 해가지고 무난하게 볼만한 소설이죠.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S티어도 사실 많이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벌가 역대급 천재 헌터. 오랜만에 카카페 들어가서 카카페 판타지 랭킹 1등 봤더니 역시나 늘 같은 맛에 현대 판타지 성장형 먼치킨 물이었다. 네, 뭐 길게 얘기할 게 딱히 없고요. 네, 그냥 C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양산형 현대 판타지물, 성장형 먼치킨물, 주인공 잘 나가고 그런 소설입니다. 다음은 광마의 기. 이 소설 사실 이 소설에 대한 평가가 인터넷상에서는 되게 많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우선은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반부 한 150화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볼 때는 솔직히 이걸 왜 명작이라 그러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뭐 그 특유의 분위기나 개그 요소나 주인공의 광기나 요런 게 재밌어가지고 요런 요소가 취향에 맞으면 되게 재밌게 볼만한 소설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좀 초반부 아쉬웠던 건 위기가 없습니다. 회귀한 주인공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뭐 이것저것 하는데 너무 쉽게 술술 풀리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좀 깊이 있는 스토리가 나오냐 그러면은 그런 느낌도 아니고, 뭐 개그 요소랑 주인공 캐릭터성은 개성 있긴 하지만 이게 솔직히 엄청 대단한 소설이냐 하면은 그런 느낌은 전 전혀 아니었는데, 이 소설을 완결까지 보고 나니까 확실히 왜 명작이라 그런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이 소설 한 200화 이전까지 본 거랑 그 이후 완결까지 본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점에서 그러냐, 뒤로 갈수록 등장인물들의 캐릭터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사실 좀 캐릭터성이 단순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입체적으로 변해가고 되게 현실적으로 변해가고 그 캐릭터들의 성격들이 변하면서 그게 스토리에 잘 녹아났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A+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후반부만 보면은 S티어도 저는 충분히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점만 보는 게 아니라 소설 전체적인 걸 봐야 되니까 초반부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단계 아래 단계인 A+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광말기 같은 경우에는 완결 파트가 되게 이야기가 많죠. 마지막 파트가 좀 이야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만 얘기를 해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토리가 나와도 개연성만 괜찮다면은 괜찮다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 소설 완결 파트가 개연성이 없었냐? 저는 아니었다고 보긴 해요. 막판에 캐릭터성 붕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긴 하던데, 저는 이 소설에서 지금까지 묘사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이상하진 않다고 봤습니다. 근데 문제라면은 아무래도 무협소설이기도 하고 마지막 에피소드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런 좀 뭔가 팍팍 터지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길 기대를 하는데, 이 소설 완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김새는 느낌이 있죠. 마지막 에피소드 치고는 좀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너무 무난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소설은 마치 수많은 세계선을 본 결과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만들어낸 세계선 같아요. 어벤져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억 개의 세계선을 봐가지고 이기는 단 하나의 세계선을 보는 것처럼, 이 소설의 스토리는 이 소설이 전개될 수 있는 수억 가지 세계선 중에 가장 완벽하게 모두가 행복하게 끝난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좀 진지하고 좀 어둡고 요런 거를 바랬으면은 확실히 좀 아쉬울만 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에피소드가 밝게만 끝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했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개연성에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장점은 확실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급 헌터가 살아가는 법. 이 소설은 제가 옛날에 완결 전에도 S티어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S티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권미성 작가님의 장점이 확실하게 나온 작품이죠. 등장인물들 입체적인 것도 그렇고 스토리 탄탄한 것도 그렇고, 단지 호불호 걸릴 만한 건 주인공의 캐릭터성이 선인보다는 악당에 가까운 캐릭터성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하는데, 그리고 완결도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결이 최대한 스포 없이 얘기를 하면은 완벽하게 깔끔하게 끝난 느낌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뭔가 스토리가 끝난 느낌은 아니고 열린 결말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가깝죠. 스토리가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됐다, 뭐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긴 하죠.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무언가 사건이 끝났을 때 모든 분쟁과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무언가 큰 사건이 끝났더라도 남는 것들이 좀 현실적이니까, 어찌 보면 저는 좀 현실적인 스토리에 현실적인 엔딩이 들어갔다고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별말을 나쁘게 보지는 않긴 합니다. 현실적인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에 관심 있다면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죠. 그래서 S티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지적 독자 시점. 네, 어차피 이 소설을 리뷰했고 티어표에 넣은 이상 저는 욕을 안 먹는다는 선택지는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BL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드리고요. 일단 스토리적인 면을 먼저 보면은 사실 뭐 BL을 제외하고도 되게 제 기준으로는 높은 티어를 받을 게 아니긴 해요. 소위 구원티라고 하죠. 구원티 같은 것도 있고 뭔가 빌드업 구간에서 개연성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없었던 소설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완결까지 본 입장에서 후반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완결 파트나 뭐 마지막에 떡밥 회수하는 거나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나쁘지 않았고, 뭐 되게 낮은 티어를 줄 만한 소설도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역시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BL이나 여성향 이쪽 얘기인데, 일단 제가 리뷰 영상에서 워낙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리뷰 영상에서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을 좀 얘기하고 가면은, 우선은 BL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이 소설이 BL이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는 개인의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여성향 느낌이 확실한 소설입니다. 현실적으로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웹소설은 현실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전개는 작가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남성향 소설에서는 굳이 넣지 않는 행동들, 예를 들어 회기자가 독을 먹고 쓰러졌는데 주인공이 해독제를 먹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주인공이 해독제를 끓여서 입에다 넣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뭐 당장 내 친구가 죽어가요. 내 친구가 뭐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 그러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해줘야죠. 남자라고 해가지고 에이 남자한테 어떻게 인공호흡을 해? 그러면서 친구 죽게 냅둘 순 없잖아요. 그런 걸 해주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지만, 하지만 남성향 소설이라면 굳이 남자끼리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를 않죠. 근데 그런 점에서 전지적 독자 시점은 여성향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초중반부에. 그리고 뭐 댓글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할 말이 없죠. 댓글창은 그냥 대놓고 BL이어가지고, 사실 댓글창은 저가 많이 보지도 않았고 그냥 베스트 댓글 순으로 한 4-5개만 봤었는데 그래도 심각합니다. 보통 베스트 댓글은 좀 덜한 경우가 많은데, 뭐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티어표를 만들면서
그래서 댓글창 때문에 티어를 내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댓글창 가지고 뭐 리뷰를 뭐 나쁘게 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그거는 좀 넘어가야 되고, 근데 BL 그런 전개만 나와도 BL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리뷰어로서, 리뷰하는 사람으로서 일관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전개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BL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BL이라고 안 하고, 어떤 소설은 사람들이 BL이라고 생각하니까 BL이라고 말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저는 BL이라고 하면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끼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동성 친구들끼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이 나와야지 BL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전독씨는 그런 행동 자체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소설판에서 워낙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내가 키운 S급에 형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여, 죽어서 형남이 꼴. 형이 여자친구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동생이라는 녀석이 형한테 와가지고 형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를 박는, 이게 현실적으로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냐? 절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동성 친구들끼리 할 만한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남자들끼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나와야지 저는 BL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지적 독자 시점은 여성향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남자들 입장에서도 보기 힘들 법한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BL이라고 말하면은 그런 진짜 BL 소설들과 동급의 선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서, 그래서 저는 BL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댓글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니 전독시에 그런 거 나온다 그러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좀 저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댓글로 그냥 뭐 그런 거 나온다고 하지 말고, 어떤 에피소드에 뭐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남자들끼리 할 수 있는 행동이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놓쳤거나 봐놓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고 넘겼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었거나 그랬다면은 저는 정말 언제든지 사과하고 전독시 영상 내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리뷰가 잘못된 거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전독시를 1부 완결까지 보면서 좀 눈여겨봤거든요. 일부러 신경을 많이 쓰면서 봤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놓쳤다면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못 찾았어가지고, 뭐 만약에 1부 완결 이후 2부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은 그거는 이게 전 어쩔 수가 없죠. 저는 2부를 안 봤으니까. 근데 도저히 2부는 못 보겠어요. 아니요, 2부가 지옥 가는 편이 아니라, 정확히는 2부가 아니라 외전이죠. 그래서 전지적 독자 시점은 솔직히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완결까지 본 입장에서 A티어로 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후반부, 4부, 본편 기준 뭐 4부, 5부 이쪽을 안 봤다면은 B플러스로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은 확실히 좋긴 했거든요. 그래서 A티어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사실 초중반부는 좀 아쉬운 점이 많긴 했어요. 특히 초반부랑 중반부는 그래서 정말 지금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 방송 키기 전에 B플러스다라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내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고민이 되는데 A도 들어갈 만 해가지고, 그래도 정말 긴 시간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B플러스여가지고 B플러스로 가겠습니다. A로 못 들어가는 이유, 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다른 B플러스 작품들보다는 전독시가 위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티어표 매길 때 그렇게 매기긴 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은 그 중간값으로 매깁니다. 사실 다른 B플러스 작품들은 단점이 그닥 없어요. 근데 이제 고점도 그만큼 낮죠. 전독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고점도 높지만 저점도 낮죠. 그래서 저점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B플러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애호받는 유비가 되었다. 이번에 문피아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던 소설이죠. 다른 소설들은 리뷰를 안 했는데 이 소설의 세계관에 가져다 쓴 다른 웹소설들도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무난하게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주인공 캐릭터성 잘 잡았고, 거기에 세계관은 현대 판타지 세계관을 약간 비틀어가지고 현대 판타지 세계관에서 헌터의 숫자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헌터들이 다른 세계로 가서 포인트를 벌어온다는 설정을 넣어가지고 나름 재밌게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B플러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게 표지가 되게 안 익숙하실 텐데 대항급 괴담사원으로 착각당함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되게 신박했어요. 스타트는 되게 좋았습니다. 괴담 고인물인 주인공이 괴담 속으로 떨어졌는데 자신의 고인물 지식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다가 괴담에게 주인공이 괴담 고인물인 걸 들키는 설정입니다. 주인공이 괴담의 따까리가 되어서 살아남기 위해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인데 설정은 되게 좋았습니다. 보통 이런 괴담물에 나오는 관리국 사람들하고도 엮이고 설정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개연성도 그렇고 등장인물들 지능도 그렇고 자잘한 요소들도 그렇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C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전체적인 스토리의 디테일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소설이라
자, 다음은 선엽식 수련의 드래곤 하트를 더하면 뭐 선엽 수선물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선엽물인데 다른 세계로 가는 능력을 얻어가지고 선엽 세계로 가서 선엽식으로 수련을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차원 유랑물? 차원 이동물? 뭐 대충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 차원을 돌아다니면서 강해지고 그러면서 지구에서도 뭔가 일을 하고 근데 뭐 차원 유랑물에다가 선엽식 수선물로 되게 재밌게 봤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이 확실한 장점이라면은 세계관이 되게 좋아요. 세계관이 되게 여러가지 세계관들이 나오는데 뭐 중세 판타지도 나오고 SF도 나오고 여러가지 세계관에 선엽향이 첨가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스토리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이 소설은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연제국선비의 공정무역 대체역사물이죠. 명원 작가님의 대체역사물 신작인데 그냥 딱 명원 작가님 느낌의 재미와 명원 작가님 스타일의 대체역사물입니다. 명원 작가님이 워낙 자신의 색이 강하신 분이어가지고 명원 작가님 특유의 개그와 그런 진지하면서도 가볍게 진행되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봐볼 만한 것 같아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백화 언저리로 봐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되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본 것까지는 느낌이 B 플러스인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게 뭐야 이게 표지가 굉장히 특이하죠. 네, 집구석 소환사라는 작품입니다. 별꼴라떼님 작품인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보면서 당황했어요. 자잘한 설정 오류가 좀 많아가지고 별꼴라떼님이 다작을 하는데도 설정 오류 같은 게 잘 안 나가지고 다작하는데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 약간 요런 게 있는 작가님이었는데 이 작품은 초반에 별거 아닌 설정 오류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아쉬웠는데 뭐 뒤로 갈수록 확실히 작가님의 장점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주인공 자체가 강하기보다는 소환사들을 소환해가지고 그 소환사들로 싸우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이 하는 게 적지도 않고 주인공이 좀 주도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하고 하렘물에다가 주인공이 잘 나가는 맛? 뭐 그런 걸로는 괜찮았는데 그래도 초반부에 좀 아쉬운 점들이 여러 가지로 있었어가지고 이 소설은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초반만 생각하면 C도 좀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뒤로 갈수록 그 단점이 그렇게 심했던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제한급 막내 공자의 회기 제목만 들으면 바로 C로 넣어버려야 될 것 같지만 요거는 나 혼자 소드마스터와 영웅망 악당을 쓰신 무영자 작가님의 신작인데 제목하고 극초반 도입부만 보면은 너무 전형적인 양판소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초반에는 오히려 세계관이 좀 의아해가지고 개연성이 이상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중세 판타지에 주인공이 귀족과의 자제를 하는데 뭔가 좀 스토리가 이상하다, 설정들이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뒤까지 보면은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세계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단순한 중세 판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 설정들이 되게 많고 그 설정들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되게 전개를 잘하세요. 그래서 이 소설은 A로 들어가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스토리 라인도 탄탄하고 세계관도 좋고 등장인물들 뭐 캐릭터성이나 지능 같은 것도 괜찮고 자, 다음은 나 혼자만 솔플러. 이 소설은 저 보면서 좀 놀랐는데 처음에 한 5화 정도를 보면서 아 이게 뭐지? 이런 걸 왜 추천해줬지?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일본 라노벨도 아니고 일본 인터넷 소설이 있어요. 소설가가 되자라고 소설을 그냥 자유롭게 업로드하는 소설 업로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소설 처음 써보는 그런 양판소 같은 그런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초반 5화 정도는 진짜 뭐 별 내용 없이 단순하게 진행이 되는데 한 7화 8화 이렇게 오면서 피페 드리프트를 딱 합니다. 정말 어린애 같고 유치하고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었던 주인공이 정신을 차리고 그 뒤로 스토리가 진지하게 진행이 되면서 소설이 확 바뀝니다. 이게 초반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뒤가 오히려 좀 부각되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 뒤로는 취향만 맞으면은 뭐 무난하게 봐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수사냥꾼이 살아가는 법.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숲속 깊은 곳에서 강해져가지고 세상으로 나오는 건데 처음에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지만 약간 뒤로 갈수록 전체적인 스토리가 너무 무난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난하다는 게 어떠냐면은 먼치킨물이라서 어쩔 수 없는 요소도 있지만 위기감 같은 게 별로 없고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긴장감이 부족하고 아예 나중 가서 한 100화 넘어가고 그러니까 일상물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뭔가 큰 빌드업이 딱히 없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원도시 인건키가 되었다. 뭐 무난한 게임 빙의물이죠. 그냥 게임 빙의 아카데미물인데 뭐 무난하게 봐볼만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소설이 아마 19금화였나? 19금화는 아닌데 좀 노벨 피아식 야한 화들이 좀 수위가 되게 높은 화들이
꽤 있었던 작품 같은데 뭐 그냥 무난했습니다. 주인공이 성장한 먼치킨으로 뭐 히로인들하고도 엮이고 그냥 캣발 요소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법학교 암산천재. 주인공이 암산을 겁나 잘하는데 암산이 필요 없는 현대에서는 수학적으로 능력을 발휘 못하다가 이 세계는 모든 마법을 사용하는 게 암산이어가지고 마법 천재가 되는 무난한 이 세계 환생 마법사물인데 초반에는 주인공이 뭔가 현대 수학이랑 마법적인 요소들을 엮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개성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런 게 초반만 지나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사실 좀 스토리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강했습니다. 주인공이 대학원으로 오라고 교수가 꼬시는 대학원생 개그물도 나오고 마법 천재로 활약하는 내용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이 소설만의 확고한 메인 스토리 라인이 좀 약한 느낌을 들었어요. 이것도 재밌으니까 이것도 좀 갖다 쓰고 이런 스토리도 재밌으니까 이런 스토리도 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자잘한 개연성이나 이런 게 크게 나쁜 느낌은 아니었는데 뭔가 이 소설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약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소설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법사가 살아가는 법. 19금 쓰던 점선 작가님이 19금이 아닌 걸로 왔는데 되게 놀랐습니다. 옛날에 이 점선 작가님이 19금 공모전에서 우승했던 분인데 그때 리뷰했었던 상태창으로 투자함은 나쁘지는 않지만 솔직히 수작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했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작은 진짜 다릅니다. 정통 판타지 느낌을 잘 살리면서 자잘한 묘사 같은 것도 좋고 등장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또 잘 쓰면서 자잘한 스토리에 깊이도 있고 그리고 제가 리뷰하면서 사실 필력 얘기는 어지간하면 안 하는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놀란 게 점선 작가님이 예전 작을 기억을 했을 때 그냥 스토리 자체를 잘 짜고 등장인물들 지능이나 캐릭터성이 좋았지 필력이 좋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못 받았는데 이번 작은 확실히 묘사나 그런 필력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A로 들어가겠습니다. A 플러스로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일단 제가 본 화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보면은 이 A 플러스 작품들은 다 완결작들이잖아요. 본 화수가 적은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티어가 낮은 편인데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읽은 분량이 적다는 건 그만큼 작가님이 보여줄 시간이 적었다는 소리니까 본화수가 적으면 티어가 낮을 수밖에 없긴 하죠. 마법사가 살아가는 법은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암살학교 천재교수. 요게 드래곤의 유기하다를 쓰신 유주 작가님의 신작인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 소설이 자잘한 개연성이 되게 안 좋아요. 소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개연성이 여기저기가 삐걱삐걱 거립니다. 태클 걸만한 여지가 되게 많아요.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많은데 막상 볼 때는 또 재밌단 말이죠, 이게. 이게 뭔가 이게 정말 저도 혼란스러운데 뭔가 소설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읽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구멍이 많은데 막상 읽을 때는 또 재미있게 그냥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그래서 참 혼란스러웠는데 읽으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 C로 들어가야지 맞는 것 같은 스토리긴 한데 제 느낌은 B긴 해요. E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캐 키우는 황태자님. 이 소설도 뭐 보면서 좀 놀랐는데 이 소설도 뭔가 전체적인 스토리만 놓고 보면은 별로 특이한 점이 없거든요. 어찌 보면은 되게 클리시적인 소설이에요. 하나하나의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똑같지만 약간 조연 주인공이 따로 있는데 에피소드마다 그 조연들이 바뀌어가면서 배경이나 스토리가 바뀌면서 진행이 되는 유사 옴니버스물인데 에피소드를 다 읽고 나서 그 스토리를 정리해보면은 상당히 클리시적이고 고전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디테일을 정말 잘 살리신 자잘한 개연성이나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입체성이나 뭐 그런 디테일적인 면을 굉장히 잘 살리세요. 그래서 큰 틀만 놓고 오면은 별거 없을 수 있지만 막상 소설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약간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뭔가 A로 들어갈 만도 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A에 있는 라인업이 좀 쟁쟁한 것 같긴 해서 소설은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지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짬타이거로 아카데미 정상화라는 소설인데 주인공이 고양이로 환생하는 소설입니다. 인해물인데 주인공이 나중에 뭐 영물이 되고 그러긴 하지만 인해 성장물 느낌은 약하고요. 아카데미 일상물이나 아카데미 힐링물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세계의 아카데미는 테러를 당하는 게 공돌이니 아카데미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빙의자인 주인공이 활약하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뭐 그냥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 소설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려던 건 아니었다. 야, 오늘 티어표가 좀 어려운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SF 세상에서 무언가 만들어진 괴물 같은 건데 클론형 인간인데 이 세계로 날려지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먼치킨이거든요. 이 세계에서 먼치킨인데 주인공이 마왕 같은 겁니다. 실제로 마왕이라 불리는데 정신이 좀 돌아 있어가지고 나를 마왕으로 부르네? 그럼 마왕이 되어줄게, 약간 그렇게 되는데 약간 진짜 광기 느낌의 주인공을 좋아하면은 한번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힘들었던 게 전개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자잘한 에피소드 하나가 끝나는 거는 그렇게 느리지 않거든요. 근데 자잘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핵심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소설의 설정을 보고 좀 기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런 스토리가 나오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스토리를 보고 싶다. 근데 그런 스토리가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주인공이 이 세계에 떨어져서 이 세계 사람들이 마왕의 존재를 되게 초반부터 눈치를 채는데 제가 본 게 뭐 백화 언저리까지 봤는데 그때까지 눈치만 채고 있어요. 초반에 눈치를 챘는데 100화쯤 가도 눈치만 채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자잘한 스토리들이 있긴 하지만 뭔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주인공의 뭐 캐릭터성이나 그런 것들은 확실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명 2인자입니다만 요거는 컨셉질물이죠. 약간 개그물에 가까운 컨셉질물인데 열심히 수련해서 먼치킨이 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전세계 최강자급의 먼치킨인데 원작 주인공 옆에 붙어가지고 원작 주인공을 고생시키며 자기 하고 싶은 컨셉질을 다 하면서 노는 소설이죠. 착각물 요소도 좀 있고 그런데 무난하게 봐볼만 했습니다. 설정만 취향에 맞으면은 개그물로, 개그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봐볼만 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되게 멍청하다거나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고, 물론 그래도 메인 스토리 라인에서 딱히 머리를 쓰일 만한 요소가 없어가지고 등장인물들이 똑똑하다고 말하기도 힘들긴 한데, 아무튼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단점이랄 게 전체적으로 무난하긴 하지만 착각물 치고 개연성도 나쁘지 않고 뭐 그래가지고. 자, 다음은 회귀한 연금술사가 살아가는 법.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 1, 2화로 정통 판타지 느낌을 확 내면서 사람들이 와, 간만에 문피아의 수작 정통 판타지가 나왔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알고 보니 그냥 아카데미물이었다. 도입부만 좀 정판 느낌이 강했고 뭐 뒤로 갈수록 그냥 무난한 성장형 먼치킨 아카데미물? 크게 특별한 느낌은 아니긴 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도 그렇고 자잘한 요소들도 그렇고 그냥 주인공이 아카데미에서 뭐 테러도 당하고 테러도 맞고 뭐 활약도 좀 하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세계 사상범이 되었다.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에다가 여러가지 위험한 사상들을 풀어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스토리인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빌드업 구간이 없습니다. 노베피아에 근데 요런 게 유행을 하긴 했었는데 자잘한 빌드업은 다 스킵을 하고 그 빌드업의 결과만 챙기는, 결과의 뽕만 챙기는 약간 그런 류의 소설이어가지고 이게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히로인이 있고 연애 요소도 있는 소설인데 히로인하고 친해지는 빌드업도 아예 스킵해버리고 주인공이 비밀 결사로 들어가는데 위험한 사상들을 퍼뜨리는 과정도 싹 스킵해버리고 그냥 결과만 즐기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이 소설은 C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패한 실험체가 되었다. 요소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뭐 인간으로 변했다가 실험체로 변했다가 뭐 그러면서 도시에서 길냥이로 사는 거죠. 히어로물 세계관에서 괴물로 살아가는 스토리인데, 개인적으로 좋았던 거는 히어로물에서 히어로들이 주인공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공격 안 하고 착한 짓만 하는데 히어로들이 주인공을 이상하리만큼 못 믿어주는 그런 소설들이 많은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연성을 되게 잘 채워놨어요. 여러가지 요소들로 자잘한 개연성을 잘 채워놓고 그런 상황임에도 캔맘화 되어가는 히어로들 설정을 잘 짰고 나중에 주인공 과거와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는 것도 그런 쪽도 괜찮았습니다. 무난하게 메인 스토리도 괜찮았고 자잘한 개연성도 괜찮았어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뉴비의 흡수수선전. 선협 개그물이죠. 주인공이 자기는 인성 터진 선협 세계관 사람들하고는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막상 선협 세계관에 있는 수선자들도 경악할 만한 행동들을 보여주는 중국식 염삼 사이다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굉장히 유쾌하게 잘 풀어냈습니다. 주인공이 정말 미친 짓을 하는데 주인공의 독백이나 생각이나 그런 요소를 개그 요소로 잘 써가지고 소설 분위기를 되게 가볍게 가져가고, 그리고 주인공이 정말 미친 아이긴 하지만 막상 주인공한테 당하는, 주인공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나쁜 놈들이어가지고 보면서 딱히 불쾌하지도 않아요. 염산 사이다가 불쾌하려면은 주인공한테 잘해주고 주인공에게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싹 다 죽여다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행동을 해야지 그런 부분이 좀 불쾌한 건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놈은 상대도 나쁜 놈이다 보니까 미친놈이 나쁜 놈을 잡아먹는 그런 소설이라서 그냥 유쾌한 개그물로 충분히 볼만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개그물인데도 B+로 들어갈 만한 것 같습니다. 개미 키우다 외신으로 오해받았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개미를 키웠는데 그 개미가 알고 보니까 이 세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러다가 그 개미들 목숨하고 주인공 목숨까지 연계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미들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사실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호불호 갈릴 만한 게 주인공이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요. 뒤로 갈수록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초반에는 주인공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봤자 그냥 개미들 밥 주는 게 다고, 개미를 조종한다든지 개미에게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서, 그래도 뭐 인외 군단 성장물 개미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난하게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가서는 외신이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신들도 존재해가지고 주인공 같은 신들도 존재해서 나중에는 아예 신의 대리전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력전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무난하게 봐볼 만한 인외 군단 성장물이었습니다.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A로 들어간 느낌은 좀 아닌 것 같고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사이버펑크 이야기, 줄여서 설사펑. 서울 오브젝트 이야기를 쓰신 작가님의 신작이죠. 생긴 것부터 전작 주인공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뭐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SF를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런가 전작이 더 재밌게 보긴 했는데, 뭐 이번 작도 전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TS물이지만 뭐 TS 느낌은 당연히 전혀 없고, 주인공 성격도 전작하고 비슷한 게 전작의 팬층을 확실히 노린 소설 같긴 한데 메인 스토리 라인도 괜찮고 주인공이 활약하는 맛도 있고, 저번 주인공은 거의 완성형 먼치킨에 가깝게 시작을 했는데 물론 스토리가 진행되면 능력이 더 생기긴 했지만, 이번 작 같은 경우에는 성장형 먼치킨에 가깝게 좀 바뀌긴 했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어느 정도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서울 사이버펑크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B+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번 작도 역시 조연들 캐릭터성이나 뭐 그런 것도 잘 짰고 스토리 자체도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일단 내가 읽은 횟수가 적은 게 좀 크기도 하고 B+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바닥부터 시작하는 무림생활. 정말 제목값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소설이죠. 시작은 거지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엔 점소이가 되는,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개그물에 가까운데 무협소설이지만 주인공이 성장하는 맛을 보려면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주인공이 하찮고 주인공이 뭔가 좀 어딘가 모자라고 약간 그런 상황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재미있게 진행되는, 유쾌하게 진행되는 게 메인이지, 물론 이제 스토리가 진행되면 이 소설도 주인공이 성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쪽이 메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어딘가 약간 모자란 개그물을 좋아하면은 이 소설도 무난하게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좀 애매하긴 한데 느낌상 B인 것 같긴 하네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판 속 주인공이 나만 좋아함. 공주는 죽어서 키운다가 생각나는 프린세스 메이커류 무한 회기물이었죠. 무한 회기 옴니버스물. 근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노벨피아 시계로 맞게 아주 순한 맛, 매운맛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프린세스 메이커류로 밝게 볼 수 있는 소설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스토리가 나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옴니버스 특유의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렸고, 그런 상황에서 개그 요소도 적절히 잘 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뭔가 급하지가 않습니다. 주인공이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무한회귀하는 굴레 속에 갇혀있는데 그냥 주인공 마인드가 언젠가는 이 회기를 끝내야지, 약간 요런 마인드인지, 뭐 빨리 이 회기를 끝내고 싶다, 이번에 이 회기를 끝내겠다, 뭐 10번 안에 회기를 끝내겠다,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고 주인공이 되게 여유로워요. 그리고 사실 프린세스 메이커류의 소설 중에 가장 고구마가 큰 게 주인공이 자꾸 히로인을 왕자한테 분양 보내려고 하는 요소가 크죠. 주인공이 히로인을 왕자한테 결혼시켜가지고 여왕 엔딩을 보려고 하는, 그게 사실상 셀프 NTR을 당하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고구마가 아무래도 심한데, 이 소설도 그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듯 주인공이 뭐 이번에 보내야겠다 뭐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가지고 큰 고구마 없이 진행되다가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왕자에게 보내는 거를 포기를 합니다. 완전히 왕자에게 보내는 건 정답이 아니구나 깨닫고 그게 해결이 돼가지고 가볍게 볼 수 있는 개그물에다가 로맨스 요소까지 들어간, 로맨스 요소의 비중이 아무래도 좀 크긴 하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면은 뭐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었습니다. 이게 뭐 공모전 우승작 1등 그런 거를 기대하고 보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냥 기대 없이 보면은 무난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B+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본 분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번 노베피아 공모전이 기간이 짧아가지고 결과 나오자마자 리뷰했는데
그때 40% 언저리밖에 안 됐어가지고 나중에 재리뷰할 때를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다음은 무신끝 점소이가 되었다. 그리고 무신 유령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강해지는 소설인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인공이 거의 먼치킨급이 되어서 시작을 합니다. 1화에서 무신들의 영혼을 만나고 거기서 무신들한테 수련을 받는데, 수련 받는 동안 거기가 약간 정신과 시간의 방처럼 현실에서는 시간이 안 흘러갔어가지고 사실상 먼치킨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그 먼치킨 능력을 이용해서 뭐 이것저것 하죠. 뭐 근데 전체적인 스토리가 좀 무난한 느낌이 강하긴 했어요. 개그 요소도 좀 들어가고 사이다도 들어가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스토리가 무난한 느낌이 강하긴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 소설은 뭔가 특별한 느낌은 아니라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명문과 대리 사이는 이혼하고 싶다. 이게 아카데미의 사령술사가 되었다를 쓰신 작가님의 신작인데, 진짜 보면서 한 하차만 7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좀 뒷이야기가 있는데, 요거 읽을 때가 진짜 볼 게 없었을 때예요. 내가 약간 기대하고 있는 소설들은 화수가 너무 적고 리뷰하려고 준비했던 소설들이 다 보다가 하차해가지고 진짜 볼 소설이 없었을 텐데, 이 소설이 난 것 같은데 하고 또 보고 그러다가 못 참겠다 하고 하차하고 그랬던 이유가, 이 작가님이 글을 확실히 좀 잘 쓰는 느낌이 듭니다. 자잘한 디테일들이 되게 좋고, 필력을 말하는 걸 내가 안 좋아하는데 오늘 필력을 되게 많이 말하긴 하는데 필력이 좀 좋은 느낌이 들어요. 자잘한 묘사나 등장인물의 지능이나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후피집 소설인데, 주인공은 죄가 없고 히로인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거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정확히는 집착은 안 하니까 후피집은 아닌데 후회피페 소설인데, 좀 그런 류예요. 주인공은 아무 죄가 없고 오직 히로인과 가족들만 죄가 있는 그런 류의 소설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후피집을 뭐 옛날에 많이 봤지만, 저는 이제 후피집을 메인 히로인이 나를 죽이려 한다처럼 히로인도 잘못이 없고 주인공도 잘못이 없지만 어떻게 상황적으로 안 좋게 엮여가지고 서로 억울한, 근데 주인공은 불쌍한, 약간 그런 류를 좋아하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후피집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거기다가 여기서 너무 극단적인 악당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질 낮은 삼류악당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너무 보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그것만 빼면은 스토리가 또 괜찮단 말이죠. 확실히 이 작가님이 글을 잘 쓴다고 느낀 게, 후피집을 제외하고 주인공이 회귀를 하면서, 회귀 전에 인류가 멸망을 했는데 그 인류 멸망을 막아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고점이 터지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좋습니다. 뒤로 갈수록 후피집 요소들은 많이 줄어들고 회귀물로서 인류의 멸망을 막는 게 메인이 되어가지고 뭐 스토리 자체는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A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설이 확실히 좋았던 게, 뒤로 갈수록 깊이 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성과학을 나눌 수가 없고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했고 그게 후피집 요소만 제외하면은 그놈의 후피집만 제외하면은 스토리가 되게 깊이 있고 등장인물들도 똑똑한 게 많고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뒤로 갈수록 스토리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참 정말 쉽지 않은 노벨피아 이번 공모전 준우승작이죠. 자, 무림마조. 개인적으로 이게 보기 전에 그래도 공모전 우승작이고 19금 공모전도 아닌데 뭔가 좀 다른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보기 시작했거든요. 없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그 SM 플레이 그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서 뭐 등장인물들 감정 묘사라든지 이게 설정만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무협 세계에서 주인공은 민초인데 되게 능력 있는 명문가 자제들이 주인공이랑 그런 놀이를 한다. 이게 어디 무슨 야툰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설정들인데, 그거를 개연성을 나름 잘 짰습니다. 그 히로인들 성격이 좀 특이 취향인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특이 취향이 아니면은 그런 걸 할 리가 없으니까 주인공. 근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나름 그 개연성을 잘 짰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 왜 공모전에서 상을 탔는지 알겠지만, 그럼에도 메인 스토리는 결국 그 내용이다.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 하는 내용이어가지고 그런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이 아니면은 약간 추천하기 좀 그런. 이 소설이 15금인데 솔직히 이게 노벨피아니까 15금인 거지 수위만 보면은 19금이긴 해요. 사실상 그 본방만 안 할 뿐이지 진짜 할 거 다 해가지고 묘사가 굉장히 좀 세서, 근데 이거는 진짜 티어 매기기가 좀 애매한 소설인데, 근데 요거는 매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B 플러스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토리적인 면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자잘한 디테일적인 요소라든지 등장인물들의 감정 묘사라든지 그런 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B에 들어갈 소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더 높은 티어를 주기에는 사실상 스토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스토리가 그냥 그거 하는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더 높은 티어를 주기는 조금 그렇네요. 자, 다음은 제한급에서 살려버렸다. 이게 1천의 기록 쓰신 작가님의 신작이죠. 솔직히 제목만 보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볼라 했는데 1천의 기록 작가님 신작이니까 좀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확실히 좀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
스토리 라인도 그렇고 자잘한 디테일들도 그렇고 뭐 스토리도 탄탄하고 등장인물들 지능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 내 취향이 아니었던 거는 확실히 이 소설 보면서 느꼈는데 정신적으로 어린 캐릭터들이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소설에서 펫이죠. 펫이 나오는데 펫들이 유치원생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본 최신화까지는 총 3명이었는데 뭔가 내 취향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조금 힘든 면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순수하게 내 취향이 아닌 거라 뭐 그 외의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서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B+로 들어가는데 솔직히 살짝 고민되긴 해요. 이게 A에 들어갈 만한 소설인 것 같기도 한데 제 느낌으로는 B+라서 B+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흔교단의 성기사. 제가 이 리뷰 영상 제목에도 적었지만 정말 완벽하게 내 취향,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소설이죠. 이게 당문전에 쓰신 제이어빈 작가님의 신작인데 초반에는 약간 먼치킨물인가 좀 유치한 스토리가 있는데 한 20화였나? 그 정도를 기점으로 정말 스토리가 많이 바뀝니다. 초반에는 좀 뻔한 내용이 있어요. 주인공이 200년 만에 풀려나면서 요즘 성기사들 손목 비틀기 하면서 대회에서 이겨가지고 사이다를 주는 약간 좀 유치한 듯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 부분만 지나면은 그 뒤로는 정말 깊이 있는 스토리들이 나오고 단순히 성과학을 나눌 수 없는, 그리고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조건 착한 캐릭터나 무조건 나쁜 캐릭터가 없습니다. 착한 캐릭터들도 어딘가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고 악당으로 나오는 캐릭터들도 무언가 좀 선한 부분이 있고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는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주인공은 제일 선에 가깝긴 하죠. 물론 주인공도 약간 좀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한데 주인공이 제일 좀 선에 치우쳐져 있는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스토리들이 나오지만 막상 볼 때는 좀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인공이 가장 선함에 가깝다 보니까 주인공의 행동이 제일 독자들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그런 스토리여가지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등장인물들이 멍청한 듯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내용을 좀 자세히 봐보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행동 자체는 멍청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똑똑하게 행동하면은 그게 개연성이 이상한 듯한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되게 잘 짜십니다. 다만 리뷰하면서도 말했지만 초반에는 약간 먼치킨물 느낌이 있는데 뒤로 갈수록 먼치킨물 느낌은 많이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먼치킨물에 사이다물 같은 거 기대하면은 조금 안 맞고, 그래도 전체적인 스토리는 사이다인 편이긴 하지만 아무튼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취향이 당연히 반영된 거긴 하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과 악이 모호하면서도 정답이 없는, 무언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무언가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서 이 소설은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 티어표가 마무리가 됐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티어표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과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올해 상반기 티어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